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2월 11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슈퍼마켓 광고였어요. 제가 지금 발음하는 거 들으셨죠? 슈퍼마켓 말고 슈퍼마켓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uper, natural, affordable, nutritious, reusable 이런 단어들이 그래도 긴 축에 들어가는 단어들이고요. advertisement 이런 단어도 보이네요. advertisement. 두 번째 지문은 연설 내용이었는데 누가 어떤 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onored, H가 발음이 안 나죠. honored, 그리고 colleagues, technology, 이 technology 발음하실 때 technology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 발음을 G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GE처럼 change 이런 게 아니고 technology 하고 끝까지 진성으로 발음을 E 하고 내주셔야 됩니다. technology, technology. communication. 오늘 지문은 두 개 다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네요. 사진 묘사 part 2. 첫 번째 사진은 kitchen이었습니다. kitchen. 두 명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자, 우선 kitchen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할 때 this picture was taken at a kitchen 하셔도 되고 this picture was taken at someone's kitchen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 두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itting at a table. 그리고 한 명은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writing down something. 또 한 명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reading a book. 그래서 오늘 사용되는 표현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들로 치면 난이도가 중간 미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은요, 냉장고, a refrigerator, 그리고 설거지하는 기계 있죠, a dishwasher, 이런 것들이 배경 쪽에 보였었고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은 영어로 door이죠, a door, 그리고 창문, windows, 이런 사물들이 보였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오늘 사진 묘사까지도 첫 번째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 묘사까지도 다른 시험들이랑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요새 거리 사진 많이 나오네요. 사람이 하는 행동. 한 명의 여자가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행동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walking, 카메라 쪽으로. walking 하고 있는데 카메라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할 때 toward 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walking toward the camera.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해서 walking toward the camera. 저 뒤쪽에 있는 남자는 사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standing on a ladder. standing on a ladder. 그리고 그 남자는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he is fixing something 이라고 해도 되지만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추측된다 라고 할 때에는 비동사보다는 he appears to be fixing something 하면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죠.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채워줘야 된다면 아까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여자는 무엇을 입고 있다. 뒤에서 뭐 고치고 있는 남자 있죠? 그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의 옷차림을 한 문장씩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다. 요 여자는 초록 색깔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he is wearing a green coat. 그리고 남자 행동 묘사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he is wearing 그 남자는 하얀색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복 같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he is wearing a work uniform. work uniform이라고 하셔도 work clothes라고 하셔도 됩니다. and a white helmet 해서 옷을 추가를 해 주실 수 있고 혹시 시간이 부족한다면 옷차림에 대해서는 묘사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많은 가게들이 보였거든요. 많은 가게들은 many shops이죠. 이거는 난이도 뭐 한 중간 정도. 네, 오늘 시험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Part 3, 헬스장이 주제였고요. 5번 문제가 How often, who입니다. 이게 헬스장 관련 주제라는 것은 저저번 주에 출제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온 질문의 유형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다 나왔던 애들이죠. How often, who, 너무 자주 나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how often 했으니까 almost every day 이런 거. who 누구랑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with my sister, with my best friend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6번 문제는 when 그리고 what 질문이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질문의 의미도 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when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운동 수업 있잖아요.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운동 수업을 최근에 테이크했던 것이 언제냐 그리고 뭐였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last year, 작년에, last month, 저번 달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수업이었냐에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yoga class 이런 거 하나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에요. 그리고 3개의 옵션을 주었습니다. 자, exercise class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까? 요것 중에 하나 골라봐 하고 3개의 옵션을 주었는데 하나가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 선생님인지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곳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리고 인원, 몇 명 들어가는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인원. 이 인원이라는 게 영어로 size of the class 요거를요 교실의 크기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size of the class 혹은 class size는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class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되게 중요한 실력이죠. 하지만 알고 있는 표현을 순발력 있게 써먹을 줄 아는 것, 활용할 줄 아는 것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입니다. 제가 Part 3의 필수 표현 중에 혼자 혹은 함께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관련 표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원을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함께 표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원을 개인 과외, 그러니까 나 혼자로 잡았을 경우에는 혼자 관련 표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20시간 교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7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을 할게요. 함께를 support 할 수 있는 문장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랑 나는 밑줄에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classmates이죠. 이 수업을 나와 함께 듣는 사람들. My classmates and I can share useful information about 무엇? about 우리가 하는 운동, 그 운동이라고 하실 수 있고 about 뒤에 나오는 밑줄에 어떤 명사를 넣어줘야 될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about 앞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classmates and I can share useful information 아니면 a lot of useful information 이 정도 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 화살표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것도 인원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 인원을 내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클래스 사이즈죠. 그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질문이 있을 때 I can ask 누구, I can ask many people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게 세 번째 화살표고요. 마지막 화살표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들을 잘 참고를 해보았을 때 오늘 시험에서 만약에 size of the class를 골랐을 경우 나는 큰 size of the class, big size가 좋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의견을 밝힌 후에 이런 문장을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 문장들 여러분들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필수 표현들을 우선 싸그리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수 표현이라는 것은 시험에 워낙에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표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실전 문제에 이거를 적용하는 연습, 이것도 필수입니다. 표현 연습만 하고 적용 연습이 안 되면 선생님 실력, 수업 위치, 인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들이 이 문제에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처음 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생김새나 내용은 모든 시험이 다 달라요. 조금씩이라도. 똑같은 시험은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다른 생김새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이놈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 이거는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용 연습까지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필수 표현들을 숙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처음 본 문제인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아는 문제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표현들 많이 연습하시고 적용하는 연습 충분히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Part 4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8번 문제는 일정 1번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1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질문이 아닌 거죠. 일정 1번의 상세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첫 번째 일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두 번째 일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자체의 속도라든지 길이, 그런 것들이 좀 짧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시험이었어요. 8번 문제. 일정 2번이 무엇이며 시작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요. 일정 7번을 명시하면서 이게 몇 시더라?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벌써 이렇게 찍 그어져 있잖아요. 취소가 된 것처럼 찍 그어져 있죠. 이 찍 그어져 있는 거를 준비 시간 동안에 보시면서 이 문제가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정 7번이 몇 시더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 몇 시로 이동됐다. 날짜랑 시간이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되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10번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 interviews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했습니다. interviews가 두 개 보였죠. 일정 3번과 일정 5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part 5. 회사 직원한테 있어서 이거와 이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하나는 인내심, 또 하나는 정직함. 둘 다 되게 중요한 요소이죠. 제가 저번 주, 그 전주에 말씀드린 Part 5 템플릿 문장들 있죠. 꼭 가져가야 되는 문장들. 이거를 사용할 것이라면 내용상으로는 정직함보다 인내심이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이 문장만 연습할 순 없잖아요. 그죠? 이 문장 이외에도 다른 질문들, 다른 맥락의 질문들, 다른 주제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 표현들을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이외에 필수 표현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거의 매주 쓸 수 있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표현들 있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인내심을 갖는 것은,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나와 있었겠죠. having, 인내심이 뭐죠? 시험에 patience라고 나왔습니다. Having patienc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밑줄. 밑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인내심을 갖는 것은. 밑줄 자리에 들어갈 명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줄 만들기 연습, 이런 응용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갖는 게 어떤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문장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having 인내심 한번 썼으니까 이번에 형용사를 한번 사용해서 being 인내심을 형용사로 하면 뭐죠? patience가 명사고 patient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being patient is directly related to 무엇? being patient는 무엇과 직결한다. 직결하는 것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밑줄 만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은 난이도 4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